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영상을 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마 차트에서 보이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상승 추세인 이평선에 안착한 종목을 따라가라는 말을 듣고서 그 종목을 샀다가 결국 하락해서 고점에서 물리게 된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영상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은 고점에서 물릴 위험도 없고 안전하게 상승 추세를 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매매를 안전하고 보다 쉽게 만드는 이동평균선을 보는 새로운 안목이 생길 겁니다. 네. 이제 이동평균선은 보통 25일선, 21선, 이제 60일선, 장기로 가면은 112일선, 224일선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보조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을 이 상승하는 장을 따라서 사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하락장에서 진입을 무조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들이 역배열일 때 진입을 많이 합니다. 역배열이라는 뜻은 주가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뜻인 거고, 그러면 오를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되게 안전하거든요. 고점에서 물릴 위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역배열인 종목을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스타트는 이렇게 종목이 추세 전환이 나온 종목을 발견을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의주시를 하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 아직은 역배열이잖아요. 네, 추세를 돌파를 하고 나면 얘가 이 주가가 5일선을 뚫고 이제 21선까지 뚫게 됩니다. 뚫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60일선을 뚫으려고 도전을 막 해요. 그러면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61선을 뚫고 안착을 했다가 또 그 다음으로 이제 112일선을 뚫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 나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 역배열일 때는 저평가에서 물릴 위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이제 세력이 개입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얘는 이 주가를 띄우려고 준비를 하는 거겠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이평이 쌍바닥이 나오게 되면 큰 이평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처럼 5이평선이 쌍바닥이 나오면 여기 노란색 21선의 방향이 튼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은, 주가는 다시 이평선들의 하락할 때 눌림목 자리에서 지지를 받게 되고, 지지를 받아서 잘 받게 되면 얘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이평들 간의 그 거리예요. 간격이 크면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는 뜻인 거고, 이제 얘가 점점 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이평선들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가가 22평을 뚫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61선과의 간격이 점점 좁아져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게 되고,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보다 더 큰 이평선인 61선과 111선 이평선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상승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평을 통해서, 이평이 만드는 모양을 통해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을 잘 타고서 수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종목을 찾아보면, 얘는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역배열 모양을 취하고 있고, 이 종목이 이런 하락 추세에서 여기 이 지점에서 이제 돌파를 하게 돼서 점점 22평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 이제 거래량이 같이 터지고 있고, 그러면서 22평을 뚫고 똑같이 61평까지 뚫으려고 하면서 이 2평 간의 거래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리에서 얘는 61선에서 안착을 제대로 해줬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서 22평이 다시 62평을 뚫게 되고, 제대로 안착을 하게 되면 얘는 22평을 타고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2평 간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 주가가 이 캔들이 2평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 큰 2평을 뚫고 올라가느냐, 그리고 작은 2평의 쌍바닥이 큰 2평의 방향을 돌리느냐,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시면은 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가다가 이제 이탈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손절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모양을 취한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매 시나리오를 잡아야 돼요. 아미코젠을 보면 아마 전에 제가 이쯤에서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배열에서 22평을 뚫어주면서 눌림목에서 잘 지지도 받았고, 다음 62평을 뚫어주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62평에서도 지지를 잘 받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이 자리에서 이제 하락하고 이제 이 지지를 62평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서 뚫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시나리오랑 맞지 않아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제가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이론이 100% 맞지 않기 때문에 확률은 높지만, 그래서 꼭 매수할 때는 손절 시나리오도 같이 들고 들어가야 되면서, 이제 한번 만약에 수익이 나게 되면 아까처럼 이제 거대하게 많은 수익률을 먹을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간다고 22평 뚫고 지지 받았을 때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뭐 한 46%까지도 먹을 수가 있는 자리예요. 보통은 큰 2평에서 저항 받을 때쯤 팔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평 매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